나라에서 파는 상가 사업적으로 안정적일 것 같고 무슨 혜택이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LH나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상가라면 안정적이고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나라에서 파는 상가는 LH에서 공급하는 상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상가는 예상외로 비싸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일반 분양 상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곳은 공공기관에서 분양했던 상가입니다. 이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요, 앞에 있는 호실들, 도로에 있는 호실들 모두 공실인 상황이에요. 맞은편에는 프라자 상가가 있고, 길가에서 보시면요, 가장 끝에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실인 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발생하게 될까요? 상가의 대부분을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매정가를 책정하고 온비드와 같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평가가 여전히 과거의 시세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인데도 평가 기준은 여전히 최고점일 때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을 가지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상승기, 그리고 최고점을 찍고 하락기, 침체기, 회복기를 돌며 움직이는데, 현재는 하락기 이후 침체기에 접어든 시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정가는 여전히 과거에 높게 유지되어 있던 그 시세를 바탕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낙찰을 받더라도 실제 가치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분양한 상가의 투자 시점은 아마도 시장이 회복이 돼서 다시 재분양을 할 때에 자산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책정하게 되고, 현재 침체기를 바탕으로 금액이 산정된다면 향후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상가는 전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을 측정하고 빠른 시간 안에 완파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 반응을 빠르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가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의 외면을 받게 되고, 곧바로 상가의 경우에는 장기 미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회수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라든지 공공의 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감정평가가 공개 입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반면에 민간은 시장 친화적인 접근을 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분양 전략을 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는 상가 분양을 별도로 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시공사에게 공사를 발주하면서 동시에 이 분양에 대한 업무, 협조하는 것을 시공사 업무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내려가서 얘기를 해보시죠. 시공사에서는 계약 체결상 업무 업역에 따라서 분양을 하긴 하는데, 이 분양을 잘 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수익이 많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계약서 발급이라든지 인허가, 형식적인 것들만 대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광고 홍보도 최소화하게 됩니다. 온비드 말씀을 드렸는데, 온비드는 전국 누구든지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원하는 투명성은 확보하되 광고 홍보 비용 최소화하는 그 방안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좋을까요? 결국 이 정보는 고관여자, 다시 말해서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 금액이 낮게 책정된다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일반 시장 참여자들은 알기가 어렵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단지는 상가의 동이고요. 한번 이동으로 가서 그곳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신문, 현수막, 유튜브 광고까지 총동원해서 물건을 알립니다. 이것을 팔아내야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공기관은 온비드에 공개 모집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에 업무를 위탁한 것 뿐이지 시공사에서 이것을 분양을 잘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현수막 정도 걸어주거나 지역 부동산 몇 군데에 알려주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상가 분양을 통해 이익을 가져가는 건 시공사가 아니라 LH나 지역 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일반 소비자는 존재조차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나 고관여자들만 정보를 알고 이익도 그들이 챙겨가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 상가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과 같이 감정평가로 인한 내정가가 고액으로 책정되게 되면은 이런 고관여자들마저도 이 상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내가 상가 하나 받아볼까 라고 고민 중이시라면은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 나라에서는 상가라고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 예로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가 장기 미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산도시공사에서 공급했던 상가는 모든 호실이 낙찰됐기도 했죠. 저는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하면서 피해를 본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분양을 고민 중이시라면,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제가 간략하게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게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상가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다 보면은 이 상가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게 되고 객관적인 판단을 놓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한 예를 설명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상가 시장,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회입니다. 기회이지만 반드시 좋고 나쁨을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만 보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공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관심 갖고 계셨던 부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가격을 재조정 받거나 재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놓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상가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 근데 언제쯤 다 분양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와 있던 임차인들도 지역 분위기를 한 바퀴 둘러보니까 어떤 업종들이 있냐면은 편의점, 그리고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그리고 제철 과일 파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공방, 미용실 정도가 있는데 그 매장마저도 한두 개는 퇴점을 했습니다. 대충 둘러봐도 한 50개의 상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90%가 공실이니까 이 입주민들도 이렇게 된 상가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시려고 할 거고, 결국 공공기관에서 직접 임차를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이것을 분양을 하지 임대차까지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10년 동안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또 차리기에는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손쉽게 볼 수 있는 시장의 변화들이라든지 상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